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사안이 목금토일 엄청난 빠른 속도로 전개됐기 때문에 또 엄청난 빠른 눈치를 가지고 계시는 아니요. 사실 저는 정보를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아시겠죠, 당연히. 하나 제가 12급으로 내려가야 될 게 남북 2차 정상회담 판문점 회담은 저도 몰랐어요. 그거 아무도 몰랐어요. 전 세계 아무도. 세계 누구도 몰랐어요. 그 대단한 이벤트였습니다, 정말.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물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을 믿어라. 그리고 지금 현재 폼페이오, 김영철, 서훈 라인이 살아있으면 북미 회담은 성공하고 비핵화의 길로 간다라고 했는데 몇 차례나 말씀하셨죠. 저는 서훈, 김영철 접촉이 있을 걸로 예상을 그 했어요. 정도 수준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물론 서훈, 김영철 라인에서 결정을 했지만은 만났겠죠. 물론. 만났다고는 안 했어요. 자꾸 그렇게 이 정보 책임자들 동선을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간첩이 알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한 발상을 한 것. 저는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연락이 왔다. 이건 형식일 거고 서훈, 김영철 라인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만나자 이렇게 했지만은 이건요 이러한 발상을 할 수 있는 천재적인 문재인의 외교 감각과 과거 북한의 지도자들 절대 이런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만나서 트럼프한테 끌어주는 저 외교는 지금까지 북한에서 하던 샬라미 벼랑끝 외교에서 성숙된 외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대범합니다. 이 변화를 우리는 알아야지 그걸 뭐 누가 했냐 이런 말단 지엽적인 것 가지고 알려고 하는 사람은 간첩 수준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시기에 양국의 리더라는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이건 미국의 건국 이념이나 가치관하고는 떨어진 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워싱턴 스타일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죠. 전 세계 슈퍼파워 국가의 대통령이 안 해. 했다가 하루 만에 또 해. 그리고 준비해라. 또 그러면서 가까운 곳에서 판문각에서 우리 접촉하고 있다. 보세요. 성김 필리핀 대사는 이미 미국에 가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북측과 접촉하기로 결정돼서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그런 얘기했어요. 서훈, 김영철, 폼페이오도 잘 봐야 되지만은 실질적인 실무회담을 하는 일을 하는 김상균 3차장, 명경일 부부장, 그리고 미국의 코리아 센터장을 잘 보아야 된다. 그 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여기는 비교적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분들이라 거의 노출되지 않았죠. 가볍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센터장은 지난번에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만 회담할 때 배석을 해가지고 북한 언론에서 다 보도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 언론까지 공개가 되니까 화면에 나왔죠. 상당히 본인 스스로가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보십시오. 한미 정상회담하는 그날 우리는 국정원, 김상균 차장 등 3명이 평양을 갑니다. 당일날. 그런데 그 평양을 간 것을 미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한 미세한 부분도 만약
한미 공조가 안 되면은 지금 제일 문제는 김정은은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체제 보장을 해줄 것이냐 이걸 의심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정말 할 것이냐. CBID 할 거냐. 네. 이게 그쵸. 불신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진위를 트럼프한테 전달하고 트럼프의 진위를 김정은한테 전달하는데 잘 안 되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제 직접 소통해라. 예. 그렇게 판을 깔아준 거 아니에요? 깔아줬죠. 깔아줬는데 예. 이 파국이 오니까 직접 해봐라. 예.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미국의 예. 상당한 책임자도 한미 정상회담 하는 그 순간에 한국에 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한반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가장 세계적인 이슈는 세계적 재앙인 북한 비핵화. 네. 물론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미국이 본토 위협을 제거하는 ICBM, SLBM 문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기 때문에 핵 확산. 즉 북한 핵을 수출하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비핵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을 없애고 미국 본토의 위협 공격을 없애고 또 중동 등 핵 확산, 핵 수출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인데 아직도 멍석도 모르고 이번 회담은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구해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착오적인 게 아니라 이게 아무 명색도 물색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아 진짜.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래 해줘야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승리할 겁니다. 갑자기 지방선거까지. 이 모든 판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거기서 조금만 예민한 부분이 나와도 서로 이제 불안해하고 하는 와중에 결국 이 물꼬를 완전히 다시 틀어놓은 건 2차 정상회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요거는 의원님도 예측을 못 하셨죠? 이건 못 했어요. 깜짝 놀라셨죠? 예. 진짜 도보다리 두 정상의 담소를 새와 나무밖에 안 들었다고 하는데 또 들은 곳이 있어요. 있겠죠. 예. 예. 그리고 어제 예. 판론가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또 들은 곳이 있어요. 있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은 몰랐어요. 그런데 절묘하게 했고 또 이것을 가장 수용 잘해버리는 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거래 정신, 예. 손익 개념으로 탁 접근해서 치고 나가는 것. 이건 또 좀 미국 대통령답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오늘 안 한다 했다가 또 그 다음날 있다가 한다. 그다음 아주 잘 준비되고 있다. 전 세계가 박학 뒤집어 놓고 그 다음날 그 정도 뒤집어 놨으면 다시 한다고 할 때도 뭔가 형식을 갖출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한다 트위터 쓰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 미국 외교의 대부 키신저. 예. 그리고 남북관계의 많은 경험을 가진 갈로치 교수 같은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 북미 회담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왜 저분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실까 했더니 대가들의 말은 역시 대가인 저만 알았겠더라고요. 갑자기 틈을 보셨습니까 그때? 얘기를 쭉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엄청난 속도로. 만약에 2차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어떻게 돼갔어요? 다들 난리죠. 불안해하겠죠. 불안해하고 있겠죠. 완전히. 전 세계가 난리고 미국 국민이 난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가 있어요? 정말 우울했겠죠.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었죠. 예.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능력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그 순발력. 판 흔들기.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성숙한 외교로의 제2라운드가 이제 시작됐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대통령의 승리가 아니라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세 정상의 공동 승리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복 있다. 이번 축복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2차 정상회담 속보 떴을 때 저는 뭔가 속보가 잘못 나온 줄 알았습니다. 정상회담을 또 했는데 지난번에 뭐 이렇게. 저도 목포에서 네. 우리 박홍일 시장 선거운동 개소식 막 연설하고 있는데 보좌관이 와서 그걸 보여줘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생뚱맞은 일이냐 했는데 문자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연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빨리 끝내고 네. 그걸 가서 보니까는 이런 일들이 참 누군들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굉장한 카타르시스 느끼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도 나는 김어준 공장장이 생각나더라니까. 이것까지 마쳤으면 내가 오늘 20단 되는데. 100단입니다. 100단 그러면은 20단이 아니라. 이제 남북 문제도 경색 국면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맥선도 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남북 정상이 일거에 풀어버리겠죠, 이제? 그렇죠. 네. 이제는 그게 작은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맥스 선더나 네. 이 북한에서 우리를 공격한 것은 네. 성동격서예요. 네. 한국을 공격하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네. 북한 외교가 보통 경지가 아니라니까요. 원래 그런 거 굉장히 잘했죠. 네, 잘하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한테는 잘 안 먹힌 거죠, 이번에는. 이번에. 이상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미국에. 그걸 잘 알고. 네. 또 사실 폼페이오나 CIA 코리아 센터장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한국 코리아 센터장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전문가가 앉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거기에 참모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먹히니까 그런 방식이 안 먹히는 김정은도 이제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하던 사람들도 옛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해왔던 방식대로 네. 다시 한번 던졌는데 어느 순간 이제 브레이크를 확 걸자 여기서 사실 우왕좌왕하면서 망할 수도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대범하게 또 확 틀어버린 거 아닙니까 방향을. 그러나 북한도요. 수십 년간 대북 대미 문제를 다루어오는 강석주, 김계관 이런 사람들 속에다가 또 최선희 같은 그런 뉴페이스도 같이 움직여주니까 굉장한 그 외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김계관, 최선희가 펜스, 존 볼턴을 공격했을 때 절묘한 거예요. 김계관, 최선희 부상들은 북미 정상회담 배석자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담이 훨씬 덜하니까. 네, 그리고 막말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막말을 하느냐 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파트너인 러닝메이트인 펜스 부통령까지 하니까 화가 확 치밀었는데 나는 그것도 계산된 화고 또 북한에서도 계산된 공격이었다. 그런데 그 틈새를 문재인 대통령이 트고 들어가서 풀어낸 걸 보면은 아무튼 잘한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만 잘했다 하면은 안 돼요. 김정은은 더 잘하고 트럼프는 더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연히 그래야죠. 예. 근데 이제, 의원님을 평양에 보낼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보낸다고 혹시 연락 왔어요? 연락은 안 왔는데. 제 말은 더 잘했다고 할 때. 아니, 그만큼 지금 현재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대신해주는 대리운전도 자기의 공명심을 내가 했다 하는 과속운전도 안 되고 지금처럼 안전운전해야 돼요. 그리고 영광은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정상회담이 되죠. 그래야 열린 싱가포르 트럼프가 안 한다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지만은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기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결국 외교는 국익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만나고 저는 뭐라고 하더라도 일관되게 예. 정의용 안보실장은 99.9% 예. 싱가포르 회담이 된다라고 예. 했을 때 저는 100% 된다. 예. 100% 돼요. 되긴 된다. 예. 예. 그리고 성공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북한에서 미국을 공격하면서 성동격서 작전으로 우리 한국에 공격을 했잖아요. 예, 예. 고위급 회담도 안 한다. 네네. 모든 걸 안 한다. 예.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니에요. 미국한테 이 데몬스트레이션 한 거죠. 예. 했는데 그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한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도 호텔 관계를 싱가포르에 제가 좀 있어요. 네, 알아보니까는 네. 미국이 계속 취소를 하지 않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그러면은 북한 실무팀들이 미국 실무팀들하고 싱가포르에서 만나기로 됐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가고 있었느냐. 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본 거예요. 그걸 보려고 네. 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와서 그랬을 겁니다. 김창선 서기 실장이 중국을 간다. 네. 중국을 가는 것은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를 가기 전에 어쩌면 교통 편의상 중국을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할 수 있어요. 그 참매 1호기의 성능을 한번 잘 봐야 돼요. 저는 처음부터 싱가포르까지 비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최근에 참매 1호기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김창선 서기 실장이 나는 중국을 갈 것이고 이러한 것을 중국과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갈 때 중국을 경유해서 갈 수 있다. 그때 시진핑 주석을 또 만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요? 뭔가 알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모르고 또 이 정도 해야 12단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과거에 북한이 미국을 다루던 방식으로는 맥시멈까지 갔고 이제는 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돼서 대전환이 일어났으니까 자연히 남북 관계도 다 풀리게 될 것이다. 북미회담이 성공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북미회담 전에도 뭐 지금 고위급 회담이니 뭐 이런 거 쫙. 아마 그런 것은 네. 그렇게 큰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그렇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은 네. 과소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회담에서 큰 틀에서 풀려야만이 모든 것이 풀려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저는 1차 판문점 회담 때도 이산가족 문제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문제는 안 나올 것이다. 그런데 제 예상을 뛰어넘어서 이산가족 문제가 나왔지만은 제가 얘기했던 유경식당 종업 문제가 불거지잖아요. 그런 문제가 이제 또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성급하게 볼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어차피 북미 정상회담에서 탑다운으로 결정되는데 그렇게 결정되더라도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과정에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도 처음에서 다 합의가 됐지만은 북한에서 소위 KBS 취재단도 거의 감금 상태로 나가라고 며칠 전에 했어요. 그러나 거기다 놓고 우리가 계속 협상을 했고 DJ가 평양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루 연기가 됐잖아요. 얼마나 우리 언론들이 비판을 했어요. 비난을 하고. 그 서울공항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북한에서 올라오지 마라. 그래 또 DJ가 인내하고 굴욕을 참으면서 간다 했더니 서울공항 쪽으로 급히 국정원을 통해서 와서 협상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네. 그런 애로가 앞으로 많다니까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아직도
그 싱가포르 직전까지도 뭔가 한두 가지 문제가 더 많이 생기죠. 지금만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전 세계가 다 알만한 규모의 큰 문제도 생길까요? 나는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생길 수도 있다. 예. 실무회담에서 또 의제 조정 과정에서 지금 판문각에서도 성김과 북한 대표들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에서도 만나고 어디인가서 또 뉴욕 라인도 만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한번 꽝 할 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 또 안 해. 이렇게 또 얘기할 안 해 수도 할까요? 있고. 설마. 아, 그건 몰라요. 그 양반 성격은 몰라요. 그리고 또 안 해 한다고. 또 진짜 욕해야지, 김정은 위원장도 나도 안 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조심하고 잘 해 나갈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내하면서 잘해야 된다. 저는 그러는 거예요. 적인 게 아니라 이게 아무 명색도 물색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아 진짜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래 해줘야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승리할 겁니다. 갑자기 지방선거까지. 이 모든 판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뭐 거기서 그 조금만 예민한 부분이 나와도 서로 이제 불안해하고 하는 와중에 결국 이 물꼬를 완전히 다시 틀어놓은 건 2차 정상회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요거는 의원님도 예측을 못 하셨죠? 이건 못 했어요. 깜짝 놀라셨죠? 예. 진짜 도보다리 두 정상의 담소를 새와 나무밖에 안 들었다고 하는데 또 들은 곳이 있어요. 있겠죠. 예. 예. 그리고 어제 예. 판문각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또 들은 곳이 있어요. 있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은 몰랐어요. 그런데 절묘하게 했고 또 이것을 가장 수용 잘해버리는 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거래 정신, 예. 손익 개념으로 탁 접근해서 치고 나가는 것. 이건 또 좀 미국 대통령답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오늘 안 한다 했다가 또 그 다음날 있다가 한다. 그다음 아주 잘 준비되고 있다. 전 세계가 박학 뒤집어 놓고 그 다음날 그 정도 뒤집어 놨으면 다시 한다고 할 때도 뭔가 뭐 형식을 갖출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한다 트위터 쓰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 미국 외교의 대부 키신저 예. 강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만나자 예. 이렇게 했지만은 이건요 이러한 발상을 할 수 있는 천재적인 문재인의 외교 감각과 과거 북한의 지도자들 절대 이런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만나서 트럼프한테 끌어주는 저 외교는 지금까지 북한에서 하던 샬라미 벼랑 끝 외교에서 성숙된 외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대범합니다. 이 변화를 우리는 알아야지 그걸 뭐 누가 했냐 이런 말단 지엽적인 것 가지고 알려고 하는 사람은 간첩 수준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시기에 양국의 리더라는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에 예.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이건 미국의 건국 이념이나 가치관하고는 떨어진 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워싱턴 스타일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죠. 전 세계 슈퍼파워 국가의 대통령이 안 해. 했다가 하루 만에 또 해. 그리고 준비해라. 또 그러면서 가까운 곳에서 판문각에서 우리 접촉하고 있다. 네. 보세요. 성김 네. 필리핀 대사는 이미 미국에 가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북측과 접촉하기로 결정돼서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와 있었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쵸. 출신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진위를 트럼프한테 전달하고 트럼프의 진위를
김정은한테 전달하는데 잘 안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제 직접 소통해라. 예. 그렇게 판을 깔아준 거 아니에요? 깔아줬죠. 깔아줬는데 이 파국이 오니까 직접 해봐라.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당한 책임자도 한미 정상회담 하는 그 순간에 한국에 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한반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가장 세계적인 이슈는 세계적 재앙인 북한 비핵화. 물론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미국이 본토 위협을 제거하는 ICBM, SLBM 문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기 때문에 핵 확산, 즉 북한 핵을 수출하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비핵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을 없애고 미국 본토의 위협 공격을 없애고 또 중동 등 핵 확산, 핵 수출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인데 아직도 멍석도 모르고 이번 회담은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구해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착오를 절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사안이 목금토일 엄청난 빠른 속도로 전개됐기 때문에 또 엄청난 빠른 눈치를 가지고 계시는 아니요. 사실 저는 정보를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아시겠죠, 당연히. 하나 제가 12급으로 내려가야 될 게 남북 2차 정상회담 판문점 회담은 저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전 세계 아무도. 세계 누구도 몰랐어요. 그 대단한 이벤트였습니다, 정말.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물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을 믿어라. 그리고 지금 현재 폼페이어, 김영철, 서훈 라인이 살아있으면 북미 회담은 성공하고 비핵화의 길로 간다라고 했는데 몇 차례나 말씀하셨죠. 저는 서훈, 김영철 접촉이 있을 걸로 예상을 그 했어요. 그 정도 수준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물론 서훈, 김영철 라인에서 결정을 했지만은 만났겠죠. 물론. 만났다고는 안 했어요. 자꾸 그렇게 이 정보 책임자들 동선을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간첩이 알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한 발상을 한 것. 저는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연락이 왔다. 이건 형식일 거고 서훈, 김영철 라인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그런 얘기했어요. 서훈, 김영철, 폼페이어도 잘 봐야 되지만은 실질적인 실무회담을 하는 일을 하는 김상균 3차장, 명경일 부부장, 그리고 미국의 코리아 센터장을 잘 보아야 된다. 그 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여기는 비교적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분들이라 거의 노출되지 않았죠. 가볍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센터장은 지난번에 폼페이어 장관과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 회담할 때 배석을 해가지고 북한 언론에서 다 보도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 언론까지 공개가 되니까 화면에 나왔죠. 상당히 본인 스스로가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보십시오. 한미 정상회담 하는 그날 우리 국정원, 김상균 차장 등 3명이 평양을 갑니다. 당일날. 그런데 그 평양을 간 것을 미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한 미세한 부분도 만약 한미 공조가 안 되면은 지금 제일 문제는 김정은은 폼페이어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체제 보장을 해줄 것이냐 이걸 의심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정말 할 것이냐. CBID 할 거냐. 네. 이게